오늘 저녁 치킨 먹을까? 하는 가족의 말에 혹시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3만 원이라는 가격표 앞에서 차마 그러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애써 화제를 돌려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한 한 평범한 가장이 3만 원짜리 치킨 앞에서 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서러운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닭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작년에 정년퇴직한 김상철 부장님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남짓한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출금을 일부 정리하고 나니 이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약 130만 원이 그의 유일한 고정 수입입니다. 은퇴 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와 둘이 아껴 쓰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부부의 손에 남는 돈은 생활하기에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손주가 놀러와 해맑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치킨 사주세요. 그 순간 김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배달비까지 하면 3만 원이 넘을 텐데 그걸 시키면 다음 주 생활비가. 차마 지갑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는 수십 년 직장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무력감과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고작 손주에게 치킨 한 마리,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김상철 씨의 이야기가 유별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는 한 달 가처 분소득의 무려 42.2%를 식료품과 외식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김상철 씨처럼 고정된 연금으로 살아가는 은퇴 가구에게 치킨 3만 원은 단순한 간식 비용이 아니라 생계비 전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인 셈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탓이 아닙니다. 닭고기값, 밀가루값, 식용유값 같은 원자재 가격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까지 오르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더 힘든 고물가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싸면 대체 누가 사 먹냐? 는 소비자들의 원성은 사실 이렇게 벌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절규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더욱 답답한 것은 이 문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싸다고 느끼는 이 치킨을 파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조차 튀길수록 손해라며 울상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매출의 8.6%에 달하는 금액을 본사의 유통마진 즉 차액 가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오른 가격에 서러움을 느끼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수익 악화에 또 다른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 고통과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평범한 가장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를 뿐입니다. 가격을 넘어 우리를 더 깊은 배신감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꼼수 인상입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은 그대로 두는 대신 양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저렴한 것으로 몰래 바꾸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보이다가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지에서 500지으로 슬쩍 줄이고 100% 닭다리살 대신 원가가 낮은 닭 가슴살을 섞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싼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 브랜드를 믿고 이용해 온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박탈감과 서러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치킨 한 마리 앞에서 작아져야 했던 한 남편의 서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서러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자고 있는 내 집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김상철 씨에게 자가주택이 있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그 집을 담보로 국가로부터 평생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만 70세 어르신이라면 일반적인 조건에서 대략 월 120만 원 내외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130만 원에 이 금액이 더해진다면 생활의 질은 물론 마음의 여유까지 달라집니다. 이 집은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물론 소중하지만 당장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보증하기에 안정적입니다. 둘째, 내 연금을 더 많이 조금 늦게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아십니까? 연금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인데 1년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 연기하면 평생 36%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소득 공백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일부나 다른 자산을 활용해 2에서 3년 정도의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두고 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셋째, 은퇴 자금을 똑똑하게 굴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다면 지금이라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 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주는 강력한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6.59%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4.0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내 노후 자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재테크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매달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고정 지출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잘 보지도 않는 OTT 서비스 요금, 쓰지도 않는 휴대전화 부가 서비스,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가입된 보험료는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만 꼼꼼히 따져 정리해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에 치킨 2~3마리를 기분 좋게 시킬 수 있는 돈이자 노후 준비를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절약은 더 이상 궁상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치킨 3만 원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남편의 어깨 위에 놓인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다 큰 자녀들과 함께 우리 집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오늘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남편의 서러움은 가족 모두의 관심과 지혜를 통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눈치 보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